아, 아. 이거 영어로 질문했는데 겁나 무섭게 질문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논문 거기다가 질문했잖아. 논문 왜 근데 스톱 어떤 거기다가 리뷰어 더 넣으라고 바꾸라고 리뷰어. 그래요. 밑에 쓰면가지고 이상한 거 했잖아. 잠깐만 했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그렇지. 난 깜짝 놀랐네. 이거 the review process has been stopped for about a month. I would like to invite more reviewers. 그왜 자기가 결정해? 나 그래서 나 불편한데 공채용자한테 빨리 오라고 햄버거라고 얘기해본 적 있지. 제가 올렸던 저 밑에다가 햄버거 제공했더니 잘 나왔어. 많이 달라. 이거 감각적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달라지는데. 근데 나는 원래 이런 행사할 때 이거 오라고 안 해. 왜냐면 나도 오라고 정말 싫거든. 그래서 근데 이거 어째 녹화하고 우리 유튜브 만든 거 아니야? 아 그래? 유튜브 아니 만들 때 그리고 햄버거 주는데 뭐 안 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끝나고 지나가. 나는 햄버거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보고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컨텐츠를 안 해. 근데 우리 모듈 다음 주부터 모듈마다 2주마다 이분이 상주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스티커를 덕수하는 것도 도와줘. 덕 못하면 덕수부터 추천까지. 우리 아주 축구를 하나. 오늘 우리 연구소에서 가지고 왜? 나도 나 그런 거를 덕분들한테 뺐어. 저희가 내년 스티커가 100개가 묻습니다. 스티커 한 10개 묻습니다. 스티커 저기 이렇게 경기에 붙이는 뺐어. 왜냐면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마치게하고 프로틴 요리야. 아예 했어요? 저한테 누구한테 내가 그래요? 없는 날은 한번 아무 주제 안 하는데 내가 토크를 만드는데 네네네. 그 정도까지 오 나는 스코가 없는데 하나 해달라 하나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만들어내네 아니 안 그래도
아이가 저희 교실에 공지에 들어가 잘했다. 맛있다, 야. 살건 별로 없어. 많이 드또 내가 참 워커, 진유도 아니고 워커. 그게, 야, 그 우리 명이야, 명이. 내가 5시 고 나왔을 때, 여기 걸렸잖아, 우리. 우리가 거기가 바로 되니까. 그날 멘탈 쳐져가지고, 얼마나 많으니까. 나 이런 일도 한다니까. 자꾸 무시해가지고. 내가 우리가 거기서 수학처럼 우리 그냥 예산 보고하자. 그냥 하나가 딱 하는 순간 제가 시작 시스템이었는데 되게 좋아했던 게 있었거든요. 정형학생. 되게 좀 선생님이 되게 안 됐어요. 오늘 소리 듣지 않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기억납니다. 멋지시네. 본인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저 이제 비교할 때는 그거 내야 내셨어요? 아직 안 됐어. 낼 거야. 부장까지만. 저는 진짜요? 아니 낼 거야. 나 이제 비교 포트도 마음이 특별히 보이냐? 네, 아니라 선생님은 그것도 안 해가지고 생각을 나오고. 나 공부를 알고. 제가 이탈리아 가서 밀었습니다. 약간 욕인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이거는 내가 생각해 한번 그때 옛날에 저기는데 이거 이거 할때 많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네. 네, 됐습니까? 아, 네. 마이크 세팅돼 바로 하실 수 있게. 네네네네. 제가 먼저 소개드릴게요. 네.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구처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또 특강인데 오늘부터는 이번 주는 특허에 대한 거고 다음 주는 연구 계획서예요. 이거 하는 목적은 이 교수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설문조사 했더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제 시작은 특허 같아요. 특허가 돼야 그다음에 연구를 하시고 연구비를 따시고 기술 이전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창업도 하시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럼 특허를 내는 게 제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특허가 제일 어렵다 그러셔서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번 주에 강의를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여기 계시는 김보정 변리사님이 상주를 하실 겁니다. 저희 연구처의 1층에 연구처 제 연구처장 자리에 차장 옆에 이제 상주를 하실 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점심시간 없이 6시간이니까 선생님들이 원하실 때 상담도 받지만 여기 제가 요청한 거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도 와서 특허를 하나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허를 접수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허라는 걸 어떻게 처음에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런 사전 이게 있어야 되니까 상담을 하는데 좀 미리 공지를 드리면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연구처의 정혜영 선생님한테 그 상담 시간을 잡지 않으면 아무나 오시면 바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수시로 오셔도 하는데 예약이 많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근데 가능한 예약제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이제 10시부터 4시 사이에 좀 잡으시는데 특허 상담은 제가 30분이나 1시간으로 제한을 하려고 해요. 많으면은 30분으로 제한할 거고요. 참가자 수가 많지 않으면 1시간으로 해서 간격으로 좀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특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하시고 또 공지를 다시 드리면 또 연구계획서도 어떻게 하냐면 연구계획서를 쓰시는 것도 문제지만 다 쓰시고 나서 이게 선정률을 높이려면 발표 자료를 그림을 만들 때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주를 주기도 하지만 그런 걸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DHS의 오창원 선생님 모셔서 역시 김보정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상주를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연구계획서 상주를 하십니다. 10시부터 똑같이 4시까지. 그래서 연구계획서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난 연구에 대한 약간 연구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부터 연구계획서를 다 쓰고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 거가를 상담할 수 있게 똑같은 형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 3개월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고 3개월 정도는 시범 사업을 할 거고요. 많이 잘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내년에 계속 할 거고요. 조금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조금 변형을 할 테니까 조금 많이 이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처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영 선생님은 본인 소개하시고 하는 게 좋겠죠? 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정 변리사라고 하고요. 전공 분야는 이제 바이오 쪽 전공을 했는데, 원주의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쪽도 많이 좀 10여 년 이상 다루고 있어가지고, 좀 관심 있으실 그 기술을 좀 중심으로. 근데 이 지금 특허 강의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좀 지적 능력이 높다라는 전제에서 쉬운 것 좀 빼고 진짜 필요한 걸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는 네, 그 방식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특허를 낸다고 하면 특허는 이제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는 건데 발명이 뭐냐라는 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의 정의는 특허법상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씩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 뭐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자연 법칙들은 뭐 연력학 법칙부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영업 방법 자체는 발명에 해당하느냐, 뭐 방법, 게임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그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영업을 하면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고객들을 풀을 만들어서 그 주요 고객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줘서 좀 소개를 또 해서 또 거기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영업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소위 대박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특허 출원을 원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 법칙이 없습니다. 네. 그냥 영업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을 그냥 개발을 한 거지 어떤 뭐 그 자연 법칙의 특정한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 이용한 거. 근데 대부분 뭐 의료기기든 뭐 의약품이든 뭐든 대부분 이제 개발을 했다면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는 요건은 대부분 만족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기술적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술로 구현되느냐 아니면 아이디어냐. 예, 그 중간 단계만 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가끔씩 이제 뭐 의료기기를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스케치는 이렇게 해주세요. 요런 구조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를 해주시면서 근데 이거 제품 만들려면 뭐 이렇게 업체도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한참 걸릴 것 같아서 특허 출원은 한 내년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죠. 아니 기술로 구현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 사상, 그러니까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서 요거를 요런 구조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냥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어떤 구조로 어떤 소재를 써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만족을 시킨다면 굳이 기술로 구현을 안 해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입증을 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는 사상까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창작이어야 한다. 그래서 창작이라는 부분은 뭐 희귀한 강물을 만약에 내가 처음 발견했다. 이 자체로는 발명이 되진 않지만 이 뭔가를 이용해서 특정 용도로 뭐 치료제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뭐 전도체로서 어디에 활용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발견한 것 자체를 어떤 창작적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데 적용하는 어떤 용도를 규명했다. 이것도 하나의 창작으로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 새로운 용도를 내가 규명한 이 경우도 발명으로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도한 것이라는 부분은 기존에서 이제 조금 바꾸면 일단 신규성이란 요건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설명드릴 특허는 기존 거보다 조금만 바뀌었다 해서 다 등록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좀 어떤 산업 발전에 좀 이바지한다는 목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거보다 어느 정도 이상 고도한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로 등록을 시켜준다라고 해서 발명의 정의에서는 각 요건보다는 이런 것들은 발명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영업 방법 같은 거, 그리고 기술로 구현될 필요까지는 없구나.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면 특허 출원할 수 있구나. 그리고 창작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 새로 만든 것도 포함하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떤 용도를 내가 규명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특허로 출원을 할 수가 있다는 마지막 특정 고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발명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의료기기를 이제 하나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물건 발명일 거고 이 물건은 유형의 물품도 있지만 뭐 자전거 같은 거 하지만 물질,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물질들도 물건 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 발명이라는 거는 밑에 이제 사진은 반도체 관련된 어떤 플로우인데요. 특정 단계를 거쳐서 어떤 뭐를 제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 발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발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용도, 뭐 약물이 있는데 특정 용도가 알려졌는데 이걸 리포지셔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또 용도를 발명했다고 봐서 특허 출원을 또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어떤 특정 물건에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규명했을 때는 용도 발명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의약품을 개발하시는 그 어떤 실험을 해서 의약품을 개발하시는 경우는 용도 발명으로 추론을 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리고 뭐 아예 신규 물질을 그 처음 만들었다, 뭐 합성했다, 그럼 물질 발명으로 추론할 수도 있겠고, 의료기기 같은 건 대부분 뭐 물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방법 발명, 요거는 뒤에 이제 예시를 들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희 목적은 포괄적인, 그러니까 권리가 넓게 등록받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는 특허에는 저희가 땅이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라고 한다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울타리가 나의 어떤 그 내 땅이다. 이 울타리를 가지고 내 땅이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등기부 등본을 보고 하겠지만 그냥 좀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특허에서는 내 땅이 어디까지냐라는 건 특허 청구 범위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내 땅이 어디까지냐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포괄적인 청구 범위, 청구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청구 범위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받는 게 저의 목적이지만,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요건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서 발명의 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무조건 등록이 되느냐? 예, 몇 가지 요건을 또 만족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예, 신규성,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리면, 실제로 이런 문의도 있었어요. 그 미국 전시회에 가서 뭔가 신기술을 그 보고 왔는데, 국내에는 없다.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 내가 처음 봤는데, 한국에는 등록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내가 요거를 좀 등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 뭐 일본에 있거나 또는 뭐 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에는 아무도 뭐 발표한 바도 없고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면 네,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신규성이라는 것은 국내 또는 국외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 공지, 공연 실시, 뭐 이렇게 뭐 반포된 간행물 게재 여기 유형을 거기에 나누고는 있지만 그냥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나 국외에서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것이어야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사안에서 뭐 국내에 출시되거나 국내에 논문에 발표된 바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신기술이 발표가 됐다 이미 대중에 발표가 됐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발명 신고를 하셔서 이거 특허 출원하고 싶다고 하면 미국 뭐 중국 유럽 뭐 다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 찾아봐서 새로운 것이어야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전 세계 기술을 좀 찾는 건 정말 중요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명 신고하신 부분은 뭐 국내나 좀 주요 국가 뭐 미국이나 요 정도 이렇게 서치를 해서 없으면 없겠구나 하고 이제 일단 출원 시도를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개념적으로는 국내 또는 어느 나라든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 논문을 그러니까 본인이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도 세상에 알려진 기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논문 때문에 신규성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가끔 내가 발표한 건데 왜 신규성 위반이냐? 그냥 개념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가에서 특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좋은 기술이 있으면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거를 특허 출원해 대신 특정 기간 동안은 독점을 줄게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출원하면 무조건 공개됩니다. 1년 6개월 지나면 공개되고 이걸 기초로 또 기술 개발을 할 거고 이러면서 기술 발전을 시키기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에 특허 제도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제도의 어떤 효용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세상에 공개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 네, 잘하셨습니다. 좋은 기술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고 하지 굳이 특허를 허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한 경우도 그 특허 출원이 그 신규성으로 거절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예외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미리 설명드리면 논문을 공개하고 1년 이내에는 그 공지 예외 주장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공개한 거니까 좀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그 영국에서 원래 그 특허 제도가 발달하면서 그 온 제도인데 뭐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해가지고 은혜 기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좀 예외로 봐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논문을 좀 가능한 논문을 내시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까지 그럼 준비하셔야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요거 개념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요 개념에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성 요건은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된 어떤 기술과 동일성이 있으면 신규성 위반이라고 이제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이 동일성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 그러니까 뭔가 구성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자전거라고 예시를 들면 뭐 바퀴와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성 요소를 A, B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A 플러스 B가 공지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 C를 붙였다. 예, 바퀴와 프레임이 있는 자전거에 내가 예를 들면 라이트를 붙였다. 네. 라고 한다면 새로운 게 부가가 된 경우죠. 뭔가 기존에 있던 구성에 하나가 추가된 거. 예. 요거는 동일성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신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A 플러스 B가 공지가 돼 있는데 프레임이 바퀴 플러스 자전거인데 프레임을 좀 한정하는 거예요. 예, 프레임을 뭐 예를 들면 뭐 티타늄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프레임 중에서 특정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동일성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반대로 하위 개념이 공지됐는데 이거보다 난 더 넓은 거를 추론한다. 그러면 이거 반대로 이 경우는 신규성이 없는 그 동일성 범위에 거절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하위 개념이라는 것은 뭐 콜로이드를 특정 어떤 소재로 한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신규성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탄성체라고 그냥 기존 문헌에 쓰여 있는데 요거를 스프링으로 한정하면 또 하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규성은 일단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질환도 뭐 그냥 대사성 질환 이렇게 이제 크게 얘기했었는데 이 중에 특정한 뭐 비만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위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성은 일단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쉬운 사례로 좀 들자면 이미 예를 들면 뭐 되게 오래전으로 가서 자전거가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라이트 핸들 바퀴 안장 형틀로 구성된 자전거가 출시가 된 거예요. 예. 뭐 논문으로 출시가 됐든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타고 다니든 대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때 만약에 특허 청구 범위, 청구항을 핸들 바퀴 형틀로 구성된 자전거로 추론한다라고 하면 신규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A, B, C, D, E인데 이 중에서 여기에 있고 바퀴가 이미 알려졌고 형틀이 알려졌고 다 알려졌네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성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안장을 더 포함한다. 근데 안장 포함한 것도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신규성이 없고. 근데 라이트와 엔진, 라이트까지는 있는데 엔진을 추가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거에 뭔가 추가가 됐죠. 네. 이 경우는 신규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 B가 공지됐는데 여기 C를 추가했다. 그러면 신규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그래서 정리하면 신규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구성에 더 좀 하위 개념으로 한정하면 일단 신규성은 있다. 근데 신규성으로 사실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용의창작, 그러니까 진보성으로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성이란 개념이 이겁니다. 엔진을 결합했다? 근데 엔진은 원래 뭐 그 다양한 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다 뭐 있었고 그리고 오토바이에도 엔진이 있잖아. 이거를 자전거에 적용하는 건 너무 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개념이 이제 진보성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개념이 진보성이고 그래서 진보성은 이제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따지는데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겠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목적이 특이한가? 그러니까 기존에 오토바이에 적용되던 거를 엔진을 자전거에 적용하는 것을 좀 목적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냐? 아니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따지고 또 엔진을 채택하는 것이 좀 생각하기 어려웠냐? 이 구성 채택의 곤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효과가 좋으냐? 네, 이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효과나 구성을 보다 중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뒤에 사례들을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체크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 20년간 존속 기간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만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것들은 다 특허 존속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출시를 할 수 있는 제품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출원하고 20년인데 등록이 돼야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출원일부터 등록일까지 뭐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가 걸린다면 그 20년에서 2년 정도를 뺀 기간이 실질적 존속 기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따지는 거는 출원일, 그러니까 접수한 날, 예, 그리고 생기는 건 실제 특허권이 생기는 건 등록돼야 생기니까 실질적 존속 기간은 20년에서 그 등록될 때까지 기간을 뺀 기간, 예, 그게 특허권의 실질적 존속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적 효력은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 뭐 10장에서 뭐 수십 장 이렇게 명세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특허 청구범위입니다. 예. 특허 청구범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으로 따지면 울타리를 경계를 그 구획 짓는 게 특허 청구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 장소적 효력으로는 속지주의 국내에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국내에만 특허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미국 쪽에 좀 사업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럼 미국 출원을 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유럽에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특허 출원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특허 출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그 식품회사가 예를 들어 뭐 한 100개 정도 출원하면 뭐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서는 건으로 따지면은 한 대여섯 건? 근데 그 대여섯 건을 가지고 한 10개 국가에 이렇게 출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 특히 인도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각각 출원을 하고 실제로 이제 국내 그 출원 비용이 한 뭐 150, 200만 원 정도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별로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중요한 특허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가치가 있으면 해외 출원을 별도로 해야지. 안 그러면 국내에서만 이제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서 아까는 등록받기 위한 동일성을 설명드렸는데 이거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의외로 막 그 간혹 의료기기 회사 연구소장님 뭐 이런 분이랑 얘기를 해도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근데 한 번 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 침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거나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한다 해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청구 범위를 클로렐라를 유효 성분으로 하면 골다공증 억제용 제제 이렇게 이제 등록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좀 쉽게 하면 A 플러스 B, 네, A, B 요 구성 요소가 두 개잖아요. 예, 그러면 이 특허권의 침해가 되려면 A 플러스 B를 포함하고 있으면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C 침해 아니고요.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침해입니다. 네. 그 A 플러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쉽죠. 그래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 네. 완비의 원칙.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질문을 할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규성에서 기존의 공지 기술이 A 플러스 B가 있었는데 여기에 C를 추가하면 일단 신규성은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성을 벗어나니까. 진보성은 둘째 문제죠. 예, C를 추가했을 때 이게 뭐 효과가 좋고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 C가 효과만 좋다 하면 A 플러스 B가 공지됐어도 C를 붙이면 등록이 될 수가 있죠.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누구의 특허 등록된 기술이다. A 플러스 B가. 네, 특허 등록이 된 기술이고 그러면 내가 여기 C를 추가하면 신규성은 일단 있고 진보성만 인정되면 등록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써도 될까? 네. 쓰면 침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개념을 확실히 좀 잡아줘야 될 부분은 등록됐다고 가끔 이거 뭐 특허청에서 심사해가지고 등록된 거니까 이거는 내가 써도 된다. 내 기술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원천 특허인 A 플러스 B가 타인의 기술이면 등록 특허면 내가 등록을 받아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시를 하는 순간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차피 침해인데 왜 A 플러스 B에 C 해가지고 왜 등록받아서 뭐 하냐? 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C가 있어서 C를 선택한 게, 그러니까 C를 추가한 게
사업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특허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C를 추가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얘 원천 특허 입장에서도 이걸 사업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걸 사업화하고 싶겠죠. 근데 더군다나 내가 A 플러스 B에 C만 추가한 게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D도 내 거고 E도 내 거고 A, B, C, D도 내 거고 이렇게 막 다 내가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원천 특허가 있어도 나를 거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량 특허에 대해서 등록받는 게 의미가 없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약품 같은 경우도 최초에 어떤 물질이 뭐 어떤 그 질환에 효과가 있다 규명했는데 최초 규명한 업체 말고 유도체를 막 만들어 가지고 유도체가 효과가 더 좋아요. 첫 특허지만 의미가 없는 특허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회사가 또 이거를 출시해가지고 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도체 중에 몇 개를 그 첨광에서 빼먹어가지고 다른 회사에 그 뺏긴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은 특허 출원할 때 뭐 이렇게 그 특허 출원할 때 청구항을 어떻게 잡으려고 막 거의 5천만 원짜리 과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청구항을 어떻게 잡을지를 막 이렇게 그 과제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만큼 청구항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네. 네. 네네. A 플러스 B 플러스 C. 네. 네. 침해라고 소송을 걸 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A 플러스 B의 원천 특허를 가진 사람과 네네. 개량 특허. 네. 네네. 네. 특허를 가진 사람이 개량 특허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 개량 특허의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네. 실내 관점에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플러스 B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주면서 맞습니다. 네. 특허 침해다라고 소송을 하거나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으면 A 플러스 B는 갑 거고 C 부과한 건 을 건데 근데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사업화하려면 을은 갑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갑은 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A 플러스 B를 사업화한다 그러면 을은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갑은 허락을 안 받아도 되죠. 네, 왜냐하면 C를 생략했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도식화하면 특허 발명, 이걸 이제 등록된 그 청구항이라고 가정을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뭔가 사업화를 실시를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요거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만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 네. 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뭔가 부가해서 일단 신규성이 있을 거고 진보성만 인정된다면 등록이 되겠지만 등록이 된다고 해도 이거를 실시하는 순간 요 특허권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요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여태까지 그러면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만 하고 실제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비인후과 쪽에 이게 그 네네. 그래서 요거를 공막 천공 뭐 시술을 할 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양쪽 부분이 좀 그 직경이 커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의 고막 천공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게 공개된 기술이니까 여기서 발표를 드립니다. 네, 스프링 형태로 하면은 이게 안쪽에 있을 때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직경이 작아지니까 천공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딱 뭔가로 푸시해가지고 넣었을 때 이게 스프링이 딱 펴지면서 딱 고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인데 사실 그 기존 것들은 보면 이게 약간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이걸 스프링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천공을 좀 적게 하고 그러니까 침습을 최소화하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형태.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통 발명 신고는 사실 만약에 이렇게 저한테 주시잖아요. 그럼 이거 특허처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딱 그냥 이해 가지 않아요? 이게 뭔지? 네, 뭐고,
어떤 구성인지 이해 갑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림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코일 스프링부의 끝단으로 갈수록 코일 반경이 점차 커지도록 형성된 고막 천공관, 뭐 튜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항은 잡히는데 그러면 이제 특허 청구항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항을 A 플러스 B, 2항은 A 플러스 B인데 거기 C 추가, 3항은 D 추가.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따져보면 A 플러스 B가 1항이면 여기에 2항은 더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권리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니까 구성요소가 많아질수록 침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네, 그걸 다 포함해야 침해니까. 그래서 구성요소가 많아질수록 권리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1항이 A 플러스 B고 2항이 거기에 C를 추가한 거, 3항은 거기에 또 D까지 추가한 거. 그러면 점점 권리는 좁아지고 대신 등록 가능성은 조금 높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징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심사관한테 이거 C도 있는데 거기에 D까지 있어요. 예. 라고 하면 좀 진보성을 주장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많아질수록 권리는 좁아지지만 결국에는 등록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게 뭐 무의미한 걸 추가한 게 아닌 이상.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그래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발명의 컨셉인데 이 부분을 좀 형상 기억 합금으로 해가지고 특정 딱 삽입된 온도에서 이게 좀 더 잘 펴지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2항. 예. 그리고 형상 기억 합금 중에 니티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3항.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건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거는 뭔가 한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걸 니티놀로 한정한 거는 아까 형상 기억 합금 중에 하나인 B1으로 3항을 구성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추가로 계속 뭐가 또 이제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물건, 그러니까 뭐 어떤 수술 도구를 내가 기존 거를 좀 개량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기본 컨셉을 주시고 거기에 근데 이거 여기에 C 붙이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D는 무슨 성분이면 뭐 무슨 소재면 좀 더 좋고요. 네, 뭐 여기 E 붙이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세트로 주시면 그러면 청구항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또 제가 또 아이디어를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기존 기술 찾으면서 이런 거 좀 추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건 발명을 추론하실 때는 이렇게 잘 그리실 필요도 없고 그림과 구조 그리고 또 좀 더 부가되면 좋은 그런 구성들 이런 것만 그냥 세트로 정리해서 주시면 그냥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의료 쪽은 아니지만 좀 그냥 쉬운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너무 흔한 기술이지만 장갑 끼고 스마트폰이 잘 이제 터치가 안 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성 섬유를 일부 여기에 직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1항에서는 그냥 기본 컨셉은 그거예요. 그냥 장갑인데 적어도 손가락 부분의 일부는 전도성 섬유를 포함하는 소재인 것. 네. 이게 이제 발명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또 세트로 하자면 전도성 섬유는 어떤 소재가 좀 좋겠다라고 좀 한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굳이 한정한다면 또 엄지 검지 중 어느 하나 이상. 그러니까 이 개념도 한번 좀 재미있는 개념일 수 있는데요. 엄지 및 검지 이것과 엄지 및 검지 중 어느 하나 이상 이 단어의 차이가 뭔지 이해하시나요? 네. 엄지, 검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은 엄지에만 점도성 섬유가 있어도 침해고 검지에만 있어도 침해고 엄지, 검지에 둘 다 있어도 침해고 그리고 모든 손가락에 있으면 침해인가요? 그죠? 네. 엄지, 검지에는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사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청구항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물질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아베나스라마이드라는 것에 피부의 특정 피부 질환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험을 뭐 이런 뭐 기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할 때는 작용 기전을 밝히면 물론
뭐 좋겠지만 임상적으로 좋고 사업할 때도 사실 자격 기전을 있어야 신뢰를 하잖아요. 근데 특허에서는 자격 기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특정 추출물을 그냥 했는데 효과가 좋다. 예, 그 실험 결과만 있어도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예. 일단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 특허에서는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라는 기전을 밝히긴 했어요. 예, 근데 필요는 없다. 예, 기전은 필요는 없고, 그리고 통상 이제 요거 실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독성 평가하고, 뭐 혈관 협착 개선, 뭐 그러니까 뭐 그 질환별로 어떤 동물 모델을 실험하는 게 있을 거고 뭐 인비트로 실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실험 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물건이랑은 좀 다른 게 화학이나 이런 분야는 사실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소재 물질 특허 뭐 의약품이라든가 뭐 화장료 뭐 또는 건기식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실험들이 조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비트로만 있으면 되냐, 인비보 있어야 되냐? 인비트로만 있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비보 실험까지 있어야 좀 그 등록을 좀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서 좀 뭐 미국이나 해외 출원까지 나가신다면 인비보까지 실험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지만 사실상 기전이 없어도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만 있어도 특허 출원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상당 부분의 특허들은 그렇게 출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그래서 이런 뭐 특정 화학식으로 해서 치주 질환 예방 억제 완화 치료용 조성물, 뭐 이런 조성물에 대해서는 뭐 기전을 알면 좋겠지만 역시 필요는 없고 여기에 이제 특정 그 질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뭐 이런 MRI 수준 발현 감소 확인 뭐 또 그리고 치은 조직 분해 효소 및 염증 이발 유전자 단백질 수준 그러니까 이게 그 RNA 수준에서만 해도 되고, 예, 그 단백질 수준에서 규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특정한 그 데이터는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화학이나 이런 그 실험으로 입증돼야 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요것도 그냥 방법 발명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뭐 특정 지렁이 피부 그러니까 피부 어떤 동물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피부 자극 시험을 하는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렁이 피부에 피검 물질을 처리하는 단계 그리고 분석하는 단계인데 특정 분석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방법 발명으로서 피부 자극 실험을 지렁이를 위해서 하는 동물 모델 이런 것들도 방법 발명으로 이제 출원된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요런 특허가 또 있어요. 그 BM 특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방법으로 이렇게 출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BM 특허라는 건 그래서 어, 아까 설명드린 게 영업 방법, 뭐 특정 사람이 생각하는 특정 이렇게 방법 이런 것들은 특허 출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영업하거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 뭐 특정 뭐 서버라든가 이런 컴퓨터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이런 방법은 BM 특허,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해가지고 또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 주차를 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백화점을 가서 주차를 하고 정산하고 나오는 과정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들어갈 때 내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하죠. 네, 인식을 해서 그 정보가 어디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계산을 하면서 저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제 처음엔 좀 10,000원짜리 샀는데 다음엔 이제 또 한 20만 원짜리 사서 이거 좀 1시간 더 주세요.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고. 예. 근데 제가 한번 그 되게 오래전 일이긴 한데 처음에 되게 싼 거를 하나 사고 이렇게 뭐 이래저래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옷을 하나 사고 번호를 얘기를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아, 돈 내야 되겠다. 이미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한 2시간 넘었으니까 이거 돈 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딱 열리는 거예요, 차단기가.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죠. 이게 어떤 기술이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카드를 이미 한번 내가 결제를 했으니까 그 카드와 내 번호를 연결을 했구나, 서버에서. 그래서 이후에 이 카드를 써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그 금액을 여기 합산하면서 시간을 추가해 줬구나. 예, 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이런 게 BM 특허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병원에서 저희가 뭐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도 다 특허 출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약국의 예를 들면 이게 방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방전을 받으면 처방전을 딱 스캔하면 거기 글자를 이렇게 추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분을 가지고 자동으로 처방전을 접수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특허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뭐 병원에서 예를 들면 그 요새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병원 가면 알아서 이렇게 딱 키오스크에 딱 접수하면 이렇게 딱 순서대로 해서 그 선생님들 있는 방에 이렇게 딱 대기번호 자동으로 뜨고, 예. 이런 시스템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키오스크나 기계, 뭐 어떤 뭐 바코드 스캐너, 뭐 이런 어떤 기구들이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구현되는 그런 시스템. 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BM 특허로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특징이 진보성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방법 특허로 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케이스 1에서 화학 바이오, 예, 뭐 화학 바이오 분야의 발명, 그러니까 구체적 실험 예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아까 특정 물질이 치주질환에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내가 말로 설명해도 사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끔씩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정리되면 그러니까 논문을 완성하는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어디까지 해서 주시면 되냐면 그냥 메소드 앤 리절트. 네. 네, 그것만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주시면 특허 출원은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뭔가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은 완벽을 기하지만 특허라는 게 사실 데이터가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또 특허 출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문 공개되기 전에 하는 게 무조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네 완벽을 기하려는 생각보다는 네좀 그 메소드 앤 리절트 정도 준비가 되면 그러면 바로 접수해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 기타 분야는 그냥 그림 그려서 이거 어떻게 생겼고요.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작동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출원 가능하고 더 좋은 건 거기에 C 추가하면 더 좋고요. 뭐 소재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런 세트로 주시면 더 좋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이제 뭐 실험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 파우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그 생체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이렇게 집어넣는 파우치인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딱 탄성 체류돼 가지고 딱 넣으면 이렇게 딱 펴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요거를 요거 있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특허 출원하냐면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그 공기 주머니 같이 이렇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게 해가지고 좀 이 비닐이 더 잘 펴지게. 예. 그리고 여기는 원래 탄성체 때문에 동그랗게 펴질 텐데 아랫부분이 좀 이렇게 안 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공기를 주입해서 좀 더 이렇게 형태가 잘 펴지게 하는 거. 예. 별거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도 그냥 특허 출원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출원을 하면 결국에는 심사를 해서 등록까지 이제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출원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냥 공개가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등록료를 내면 등록이 되고 이제 3년이 지나면 매년 등록료를 내면서 이제 연차료라는 걸 내면서 특허를 이제 유지를 해 나가게 되는 절차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 딱 3개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공지의 주장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논문을 뭐 급하게 냈다. 이왕이면 논문 내기 전에 출원한 게 좋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냈다. 그러면 무조건 1년 이내에 공지에 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 네. 그리고 우선권 주장 제도라는 것은 출원을 해놓고 1년 이내에는 좀 덮어쓰기. 그러니까 A 플러스 B 개념만 나는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C 넣으면 더 좋고 D 넣으면 더 좋고 뭔가 더 추가적인 뭐가 생겼다. 그러면 덮어쓰기를 하면서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는 거 1년 이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완할 수 있는 출원을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심사 청구를 출원할 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청구해야 심사를 하는데요. 근데 내가 아직은 그냥 좀 부족, 그 논문은 빨리 내야 되는데 일단 가출원 같은 걸로 이렇게 접수를 해놓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또는 뭐 과제 성과로 빨리 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이거 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걸 가출원을 해놓고 심사 청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나중에 보완해서 심사를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가출원 심사 청구 없이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우선권 주장 본 출원을 했을 때 심사 청구를 하면 그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발명 신고서에 보면 뭐 공개되었습니까? 이거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왜 체크하겠어요? 공지 예외해야 되니까 공개됐으면. 예, 그리고 심사 청구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급해서 출원하는 거니까 심사 청구 안 할래요. 그냥 나중에 보완해서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할 때 할래요. 이렇게 심사 청구라는 제도인 것이고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도 몇 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네, 강의는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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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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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시점하고 심사를 통해 속도가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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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에 이제 결과가 나와요. 맞습니다. 네, 내가 이거 사업을 하고 하다가 했는데 속도가 안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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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이게 이미 시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뭘 만들고 있어. 음, 결과적으로 속도가 안 돼. 네, 네, 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하기 전에 선행 기술 조사라는 걸 해가지고 이건 좀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걸 사전에 어느 정도 판단해 놓고 그리고 이제 특허 접수를 해놓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접수를 해놓으면 우선권은 생긴 거니까 그 접수한 이후에 뭔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등록되면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접수를 해놓고 그막 비슷한 게 출시되는데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네네. 이게 거의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출원을 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상 등록은 대부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AB 뭐 ABC 있으면 넓게 등록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변리사 입장에서 사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그 등록은 무조건 어떻게든 시키려면 시킬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의미 없게 청구하기 너무 막그 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선행 조사를 해서 선행 A, B, C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해서 좋은 거를 최대한 만들어서 권리는 넓으면서 좀 그 등록 가능성이 있게 이렇게 좀 작업을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네. 네. 시장하실 거니까 시장하시니까 이게 문제. 저희가 알려드릴 때 지금 원래 특허를 하시는 분 원래는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죠? 한 번 하는데 출원하는데 뭐 출원할 때만요. 출원할 때는 뭐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비용. 네네. 네. 등록까지는 한 3, 400 정도 비용이 들죠. 네. 특허를 내면 특허를 이제 성과로 인정받고 기본 관리잖아요. 특허도 성과를 지급합니다. 특허 하나 낼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다 저희 섹터에서 특허를 성과로 인정해주고 연구 진행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들 쪽에서 내년 목표가 저희가 100번 정도 특허를 내게 해주는 비용을 연구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 네네. 하나만 짧게 첨언을 하면 그 발명 신고를 하시면은 그 YCS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 신고를 하시면은 학교 명의로 출원하게 되거든요. 그럼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발명자로 들어가시는 거고 이게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되거나 뭐 하면 그 기술 이전의 뭐 50에서 60%가 발명자에게 보상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네네. 더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